네, 금리 인상기, 은행에 돈 몰린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예적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진짜 돈 몰리는 거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고액자산가들이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인 신종 자본증권.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띠지만 매매가 가능하고 만기와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주로 애용하는 자본 확충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이 신종 자본증권이 최근 연이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정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짜 3일 만에 다 나간 것 같아요. 많은 자산가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연 4에서 5%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등급의 회사채들보다 발행금리가 약 1%포인트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개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또 일부 증권사에서 최소 1,000원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 점 역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지난해 전체 발행 물량의 80%를 이미 넘어선 상황.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요 확대 움직임에 맞춰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지금 이 신종 자본증권 없어서 못 판다 그러는데 실제 소액 투자자들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삼성이나 키움증권과 같은 일부 이 증권사 MTS를 통해서 1,000원 혹은 10만 원 단위로 이 소액 이 투자로 주식처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검색해서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안전한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은행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이 되면 채권의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이거를 우선 변제 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순위가 이제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로 좀 분류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후순위채보다 더 뒤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때문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어떤 발행사가 청산에 당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망하게 되면은 선순위 채권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데 네. 이 경우에는 완전히 후순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못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은행이 망하는 일은 사실 웬만해선 잘 없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기에 수십조 원 이상의 어떤 손실이 나야 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이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상 이제 최대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낮은 것이 이 현실입니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등급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100% 원금 보장이라는 건 없다라는 점을 좀 미리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이 4%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받는 금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투자 상품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네. 단점이 있진 않을까요?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투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신종자본증권에 보면 3년 혹은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기 중도 상환 행사 시점이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콜옵션 행사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건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나의 투자금이 묶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 중도 상환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발행됐던 이 경남은행 신종자본증권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좀 자세히 보시면 5년 콜옵션 조건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년 후에 경남은행이 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년 후에 투자 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콜옵션 기간이 도래하면 투자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3년 혹은 5년 정도 이 콜옵션 기간만큼은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품이 만기가 있는 상품인가요? 사실 실질적으로 만기라는 개념은 좀 없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이 발행사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콜옵션 행사일을 좀 만기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 콜옵션이라고 하면은 청구권인데 청구권은 이제 발행회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니까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 3년, 5년의 콜옵션 기간에 발행회사인 은행이 청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배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그동안의 어떤 이 사례들을 볼 때 신종자본증권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발행사가 특히 금융회사가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워낙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좀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도 그동안의 어떤 20여 년간의 투자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이 콜옵션 행사 시기가 이제 곧 실질적인 만기라고 좀 인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발행사가 우리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떤 신뢰도 평판 리스크에도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로서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콜옵션 기간이 만기인 셈인데 네. 이 콜옵션 기간이 되기 전에 내가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만기 전에도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떤 중도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기가 참 어렵고 또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헐값에 팔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원금 네, 드릴 중도에 수가 팔게 있겠죠.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